안녕하세요. 와! 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2,000명이 넘는 날이 오네요. 와. 이런 노잼 지구과학 수업 영상만 올라가는데 도대체 2,000명이나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농담이고요. 뭐 그만큼 유익하시다는 거겠지. 무야호. 아,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와 2,000명이 오늘 딱 돼가지고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뭐야. 그래서 2,000명 확실히 이제 좀 규모가 커지니까 제가 막 댓글 달아드리는 거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 답변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늦어지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댓글 달아드리고 또 달고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부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13강 3점 할 차례죠. 13강의 3점. 이제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킬러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요즘 어렵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고3분들 사설 같은 거 풀어보시다 보면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연계교재 개념이랑 기출문제 개념 잘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들도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다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공전하는 동일한 외계행성계를 서로 다른 시선 방향에서 관측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으로 일단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동일한 외계행성계, 그러니까 하나. 한마디로 행성이 별이 이렇게 있고 별이 스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래닛 행성이 이렇게 도는 이거 하나를 보는 건데 얘를 서로 다른 시선 방향에서 관측한 거예요. 서로 다른 시선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요. 얘를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서 볼 수도 있고 좀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얘를 다른 각도에서 본 세 가지의 상황을 주는 겁니다. 세 개의 다른 행성계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황을 잘 해석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자, 공전궤도면과 이루는 각이 0도, 15도, 30도 각이 다르죠. 근데 0도일 때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없다, 즉 나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개념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렸었는데, 보자. 만약에 0도 이루는 각이 없다라면, 즉 나란하다면 어떤 식으로 보인다 했었죠?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슉슉슉슉 이렇게 일자로 보인다 했었죠. 일자로. 이 부분이죠.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수록, 즉 공전궤도가 선으로 보일수록 시선 관측법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일자로 돌면은 이런 평면만 생각하지 말고 애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돌아도 일자죠. 이렇게 돌아도 일자죠. 이렇게 돌아도 일자죠. 그죠? 이렇게 선으로 보일수록 시선 관측법에 유리하다. 도플러 효과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근데 어떤 특정 각도, 세타를 이루는 순간 이 속도가 그대로 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벡터가 분해돼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이루는 각 세타만큼 분해가 돼서 공전 속도가 코사인 세타만큼 감쇄된 채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거를 우리가 개념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좀 더 보이는 게 뭐냐면 가나다의 최대 시선 속도 값의 데이터가 다르죠. 가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58, 그죠? 나 같은 경우는 60 큽니다, 그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 조건에 뭐라 돼 있죠? 그치, 58보다 작다. 58이라는 숫자는 뭐죠? 가에 있는 58, 저거보다 얘가 작은 거니까 한마디로 시선 속도 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하면은 나, 가, 그 다음에 다 순으로 되는 거죠. 숫자의 크기 비교를 단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앞에 있는 개념이랑 합치면 그 속도가 가장 크게 들어올 때는 언제?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공전궤도면이. 그러니까 얘가 0도짜리.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0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점점 감소가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두 번째로 있는 녀석이 두 번째 각도가 작은 15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끝나죠. 그래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것은 나가 되는 거고요.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60m/s. 얘는 개념인데 0도, 즉 나란할 때,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 이 별의
최대 시선 속도 값이 바로 그 행성의 그 별의 공전 속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아, 이게 나란할 때, 즉 0도일 때, 이때 그 별의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뭐랑 같다? 그렇죠. 그 녀석, 그 행성, 그 별 자체의 공전 속도랑 동일하다. 이거를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시선 속도 크기 최대값인 기억은 30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되죠. 어떻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저 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방금 니은에서 공전 속도, 별 자체의 공전 속도가 얼마다? 60. 단위는 생각할게, 그냥 할게요. 단위 60m/s죠. 그러니까 여기서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걸 60m/s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요게 60m/s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60m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각을 이루고 있는 거 다의 케이스는 몇 도였죠? 그렇지. 3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30도 요 민트색 이 세타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사실은 들어오는 그 성분은 이 노란색 선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요만큼만 들어오는 거죠. 보라색. 우리 눈과 나란한 것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30도 이 사이각 억각이 되는 거죠. 아니, 동의각이겠네요. 이렇게 동의각 30도 되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60m/s의 코사인 30도. 뭐 어려워 보이지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얼마만 들어온다? 30만 들어온다. 그래서 30m 여기죠. 30이다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답은 30 어디 갔어? 다해서 시선속도 크기 최대값인 기억은 30이다. 30이다. 어잉? 죄송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30 루트 3. 그죠? 답은 2번.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는 현재 나이가 50억 년으로 서로 같은 두 별이 현재 나이가 50억으로 서로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부터 시간에 따른 그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 그리고 바깥쪽 경계의 바운더리를 나타낸 겁니다. 뭐 말씀드렸었지만은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쭉 가다 보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안쪽 경계라고 하는 이 태양이랑 별이랑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바깥쪽 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제일 끝자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는 이 사이라는 거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이가 50억 살이래. 현재 나이가 50억 살. 지금 이 축이 달라요? 축척이 다르죠? 조심하셔야 돼. 50억 살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일단은 여기에 있는 별들의 생명 가능지대. 시키는 대로 해보죠. 중심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가가 짧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 그래프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가 같은 경우는 50억 살일 때 생명 가능지대가 대충 뭐 0점 몇에서 1점 몇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50억 살일 때 보면은 굉장히 1보다 작은 훨씬 더 안쪽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폭이 좁고 거리는 가깝습니다. 생명 가능지대에서 폭이 좁고 거리가 가깝다라는 건 그치. 이 녀석의 동일한 주결성이라고 했으니까 주결 단계일 때 이 녀석이 질량이 더 작다. 이 녀석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질량이 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질량이 크면은 수명은 짧죠.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도 짧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가가 짧다. 맞죠? 그 다음 현재 중심별로부터 1.5AU 거리에 있는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것은 가이다. 현재는 나이가 50억 살이라고 했었죠. 근데 1.5AU라는 거리는 지금 찍어보면 됩니다. 그냥 현재 1.5면은 뚜루루룩 현재니까 50억 살 수준이랑 1.5랑 뚜루루룩 해서 만나는지 얘는 지금 안쪽 경계에 있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까 여기 50억 살 여기인데 1.5 여기죠.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가 더 좁고 안쪽에 있어서 1.5짜리를 담을 수가 없죠. 얘는 지금 생명가능지대의 바깥쪽 경계에 넘어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추워. 아직 추우니까 여기는 그쵸,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가이지 나는 아니다. 그 다음 중심별로부터 1의 이후에 있는 행성이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시간,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시간. 사실 얘는 자료가 없어도 알 수 있어요. 기억과 거의 비슷한 거 물어보는 거죠. 이 녀석이 질량이 크니까, 가가 질량이 크니까 훨씬 더 수명이 적죠. 진화 단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가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풀지 말고 항상 내가 실제 자료에서 이거를 근거로서 찾아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킨 대로 1의 위에 있는 행성, 두루두루두루 1의 위에 있는 행성, 여기죠. 1의 위. 얘가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시간. 가 같은 경우는 쭉 해서 한 요 정도까지 머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생명가능지대에 계속 있어요.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 안에. 그러면은 얘는 뭐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억. 100억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90억 년 정도는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의 위에 있는 친구가 여기. 아직은 아니야.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생명가능지대에 들어와서 쭉 해서 여기까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대충 한 8, 대충 한 25, 그래서 17 곱하기 10억 년이니까 한 170억 년은 더 있을 수 있는 게 데이터로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질량이 작은 친구는 수명이 더 길고 단계 사이에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답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의 경우 약 80억 년이라고 답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80억 년 정도라고 읽어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나에서는 90부터 260 정도로 읽어줬네요. 그래서 한 얘도 170 정도. 네, 이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한 수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답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굿.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합시다. 3번 갑시다. 3번 문제가 아주 괜찮죠. 3번.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이 진짜 실전에서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3번 별표! 3번 별표 치고, 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 음력으로 치는 별표. 3번 가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는 동일한 외계의 행성계. 이것도 상황을 잘 보셔야 돼. 하나의 행성계예요. 두 개가 그래프가 있다 해서 두 개의 다른 행성계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외계 행성계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 사실 1번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하나의 상태를 그 두 개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거랑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 식현상으로 나타내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나라네요. 근데 이때 또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 거리가 행성 반지름의 100배다. 괜히 주는 말이 아니겠죠. 자, 일단은 이 상황을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중심별이 있어요. 중심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행성이 돌 거잖아요. 그리고 중심별도 나름의 사이즈가 있을 거고, 큰 알, 행성도 작은 알, 이렇게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말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면 중심별의 중심은 여기 있겠죠. 딱 이렇게 가운데, 그죠? 그리고 행성의 중심도 이렇게 있겠죠. 그지? 그 다음 요 사이의 거리, 요게 지금 행성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그거의 100배인 100r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을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북 다 떨어져서 북 올라가는 이런 느낌.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뭔가 좀 그래프가 스무스한 느낌이죠. 자, 가에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 나란하다라고 이미 줬어요. 나란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1번에서 했지만은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몇 도? 0도라는 거죠. 0도면 어떤 식으로 보인다 했죠? 이제는 잘 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있고 행성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란하면은 이 행성이 지나가는 궤도가 어떤 모양으로 보인다 했었죠? 선으로 보인다 했었죠. 선으로.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선으로 보인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란하면은
선으로 보이는데 그 선으로 보이는 것 중에 엄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확히 별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나란할 때, 즉 0도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에 대한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댓글로 정말 중요한 영상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정말 꼭 봐야 되는 작년 수특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수월할 거다. 근데 0도가 되려면은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야만 해요. 근데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특정 각도를 이뤘다라는 거겠죠, 나는. 왜냐면은 얘는 나란하다 줬는데 얘는 아무 말도 안 줬다라는 건 얘는 어떤 각도, 특정 각도 세타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각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훌라후프처럼 계속 내가 잘 돌리면 모르겠는데 내가 훌라후프 좀 힘이 빠졌어. 그래서 아래쪽으로 훌라후프가 지나가면은 뒤쪽으로 내 몸 뒤로 갈 때는 훌라후프가 위로 가죠. 내 몸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가는 게 아래로 지나가면은 내 뒤로 돌 때는 위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뒤쪽으로 돌 때는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물론 이 뒤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 각도 세타가 생기면은 이 별의 중심으로부터 특정 접선을 내렸을 때 특정 거리가 생겨요. 특정 거리가. 오케이? 그래서 이 각도가 생긴다라는 거는 점점 중심으로부터 또 먼 거리를 행성이 지나간다라는 거고, 이 각도가 너무나 극심하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냥 이렇게 별을 안 지나가고 행성은 이렇게 가면서 식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라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케이? 봐봐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밝기가 좀 감소를 했어. 다시 올라가고. 그죠? 얘는 어쨌든 간에 식현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너무 크진 않은 거야. 너무 커버리면은 아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궤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가리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살짝은 이렇게 걸친 거죠. 살짝은 이런 식으로 걸쳐서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식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약간의 각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를 할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스무스하게. 오케이? 이거는 특정 각도를 이룰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만약에 각도가 없이 0도로 그려지면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림만 보고서,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서도 여러분이 일단은 얘는 각도 없이 나란한 거, 얘는 각도가 좀 있어서 비껴치기 당한 거.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볼까? 만약에 각도가 너무 커, 그럼 식현상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밝기 변화가 없는 거야. 1.00 저 상태 그대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죠. 행성이 지나가.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오겠죠. 걔는 각도가 너무 커서 아예 딴 데를 지나가 버리는 케이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문제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갈게요. 중심별의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의 40배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죠. 계산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그냥 하면 되지. 분의 감소한 거는 625니까 지금 12 6개, 얘는 5의 4제곱이죠. 5의 4제곱. 5의 4제곱끼리 빼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5의 4제곱 약분이 되죠. 그럼 10의 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5의 4제곱 하면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16, 이거 16에다가 0 2개 붙여주면 되지. 이건데 얘는 뭐랑 같다?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건 개념이다. 그래서 1600분의 1은 사실은 40분의 1의 제곱이니까 중심별은 행성에 비해서 40배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억됐고요. 가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 수성 파장. 이거 은근 질문 많이 하시던데 이거 완전 기본 개념입니다. 중심별 스펙트럼 흡수선 파장이라는 거는 얘가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적색편이라고 그러죠. 얘가 길어지면은 적색편이라고 하고, 길어지면 적색편이라고 하고, 짧아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짧아지면은 기준 파장에 비해서 짧아지면은 청색편이라고 해요. 적색편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죠? 중심별이 뭐 할 때? 그치, 후퇴할 때. 중심별이 후퇴할 때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청색편이란 건 뭐예요? 중심별이 그치, 접근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심별 스펙트럼 흡수선 파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는 쭉 넘어오면은 결국에는 중심별이 후퇴하느냐 접근하느냐라는 거랑 동일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짧냐라고 물어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은 제가 이렇게 있고 행성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는 거죠. 나를 가리려고. 행성이 이렇게 앞으로 와. 그 말은 행성이 앞으로 온다는 건 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행성이 앞으로 오면서 날 가리는 거는 나는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은 천천히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은 행성이 나를 가리려고 행성은 앞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은 행성이 앞으로 온다는 건 나는 어떻다? 나는 뒤로 간다. 그러니까 별은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별이 뒤로 간다는 건 뭐예요? 후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 파장이 길었겠죠. 오케이? 얘는 긴 거야. 길. 식현상이 끝난 거 볼까? 한 번 더 연습. 식현상이 끝난 직후를 한번 볼게요. 식현상이 끝난 직후는 별이 행성이 나를 딱 가렸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빠져야겠죠. 다 가렸으니까 이제 안녕 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별은 앞으로 나가줘야겠죠. 그죠? 행성이 뒤로 빠지면은, 식현상 끝내고 빠지면 나는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끝난 직후는 행성이 나를 이제 가렸다가 뒤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성은 뒤로. 그러면 별은 어때야 돼요? 별은 앞으로 가줘야 되죠. 행성이 빠지면 별은 앞으로. 그죠? 별이 앞으로 온다는 건 뭐? 접근한다는 거니까 청색편이 일어나는 거고 짧은 거죠.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직전은 긴 거니까 짧은 게 아니고 길다. 오케이? 그래서 중심별을 스펙트럼의 수선 파장 물어보면은 이렇게 푸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부터 가겠습니다. 자, 디귿 선지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디귿. 나에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를 이루는 각이 30도보다 크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항상 이 숫자가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힌트라는 게 30도보다 크다. 30도. 왜 하필이면 30도냐? 이걸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앞에 행성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행성이 이렇게 돈다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 면이 딱 나란한 0도인, 즉 이 문제에서는 가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식현상 그래프가 이렇게 딱딱딱딱 그려지는 이런 케이스라면 사실은 행성이 이렇게 나란하게 돌겠죠, 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있는, 그래서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비껴치기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빠져서 이 끝을 살짝만 가려주는 거죠. 얘가 지나갈 때 그 아래만 살짝 이 부분이 가려주겠지, 저 별의 이 부분을. 그죠? 이렇게 될 때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에서.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몇 도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30도. 그럼 우리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중심으로부터 나란한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 그죠? 여기서부터 하필이면은 30도 틀어진 이곳 어딘가에 행성이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안 쓴 조건부. 중심별과 행성의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얼마? 행성 반지름의 100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은 30도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우리가 했지만은 중심별은 행성의 몇 배? 기억에서 했어요. 40배. 그리고 중심별로부터 행성까지는 몇 배 떨어져 있어야 된다? 100배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쯤에 그려주고 행성을. 이 정도 충분히 100배 되겠지? 100배. 그 다음에 이 행성의 사이즈는 얼마? 1이라고 했을 때 중심별은 40배 크고요. 그 중심 사이의 거리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딱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수학 공부했으면 딱 나와야지. 쫙 이렇게 수직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30도짜리 특수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서 100. 그럼 이 파란색 요 거리는 50이 됩니다. 그치? 근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잘 봐요. 요 사이즈 얼마라고요? 요 사이즈, 여기 노란색. 40이야. 행성 사이즈 얼마라고요? 1이야. 그러면은 이 중심과 요 중심 쭉 이어서 그려드릴게요. 요 노란색 선과 지금 보라색 선의 연장선, 요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파란색이니까 50이죠. 근데 이 별은 40이야. 근데 50만큼 떨어져서 여기 일자리 별이 이렇게 있으면,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녀석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위에 40. 위에 40 이렇게 있고 50 떨어진 채로 1만 이렇게 있으니까 현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30도보다 커버리면 지금 30도일 때도 가릴 수가 없는데 30도보다 커버리면은 당연히 이 행성은 저 아래에서 놀기 때문에 이 행성의 윗머리가 별의 아랫머리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30도보다 크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디귿 추가 설명. 디귿을 저는 처음엔 어떻게 풀었냐면 굉장히 좀 힘들게 풀었어요. 답지에서도 이걸 약간 언급을 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상황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이 중심을 정확히 지나가는 선 모양으로 지나가면 이때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어떻다? 그치, 나란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는 어떤 선 모양으로 지나가면 이러면 당연히 식현상이 풀로 잘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특정 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즉 나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앞쪽으로 지나갔다가 뒤쪽으로 빠진 행성이 예를 들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가 뒤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나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리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중심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괜찮냐? 언제까지 괜찮냐면 식현상이 쭉 일어나는 동안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약간의 각이 생겨도 모든 과정에서 이 행성의 전체 면적이 식현상을 하는데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저 가그래프처럼 저렇게 뚝뚝뚝뚝 끊겨서 잘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부터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딱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에 딱 걸릴 때, 딱 해서 여기에 걸릴 때, 이게 최대치야. 이게 최대치. 왜냐면 여기서부터 조금만 넘어가면,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분명히 식현상이 다 일어나도 이 부분은 지금 식현상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그래프가 저렇게 나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그래프의 모양이 갖춰질 수 있으려면 딱 행성이 요렇게 될 때보다 조금 더 벗어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각도가 그 세타라는 녀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만 벗어나야 되냐면 얘가 터무니없이 벗어나서 여기까지 가면 식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식현상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감소 없이 지나가겠죠. 이런 감소가 생길 이유가 없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가리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는 어디까지 돼야 된다? 이건 좀 쉽죠. 딱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이제 가려줘야,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양부터 이 모양 사이일 때 사실은 나와 같은 그래프 개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쓴 조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이즈가 행성의 반지름 1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40이라 그랬죠. 40이라고 했었죠. 40.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이 사이즈가 1이니까 잘 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에서 1을 덜어낸 39부터 언제까지 될 수 있다? 이 중심 거리니까 요만큼 거리는 요 파란색이 40이죠. 보라색. 거기다 1만큼 더해야 되는 거죠. 반지름, 행성 반지름. 그러면은 41.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중심 간의 거리가 39부터 최대 41일 때까지예요. 얘를 우리가 옆에서 본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게 별의 중심, 별 중심. 요거는 우리가 시선 방향과 나란한 보조선. 근데 얘가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냐면 행성의 중심이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냐면 제일 짧을 때는 39, 최대 41만 벗어날 수 있을 때의 세타를 만족해야 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아까 우리 문제에서 줬지만 요게 100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00분의 39에서 100분의 41, 사인이죠. 맞지? 사인 세타가 39에서 41을 만족하는 범위의 세타만 사실은 나 그래프의 개형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30도라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각도를 넣는 순간 사인 30도는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100분의 50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탈출해버린 세타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제대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표는 주결성 ABC를 주결성, 괜히 준 게 아니겠죠. 주결성. 각각 원궤도로 공전하는 ABC의 공전궤도 반지름, 그리고
그냥 반지름, 중심별의 생명가능지대, A, B, C에 식현상을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줬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반지름 관계를. 요거는 100분의 5의 제곱이고 20분의 1의 제곱이니까 행성의 반지름 1이라고 했을 때 별의 반지름 그거의 몇 배다? 몇 배다? 20배다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100분의 얘는 1000분의 사실은 100이죠. 1000분의 100은 100분의 1이고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중심별이 행성에 비해서 10배 크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 별의 사이즈가 똑같네. 별의 사이즈가 똑같네. 근데 얘는 무슨 별이라고? 둘 다? 셋 다 주기율성.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똑같은 별인 거예요. 사이즈가 같은 주기율성은 질량도 같고 반지름도 같고 표면도도 같고 다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광도 비교를 해봐도 A, B는 그냥 같은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 범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광도를 알 수 있는데요. 얘네가 같은 별이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도 완전 똑같겠죠. 1.2에서 2.0.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생명가능지대가 더 앞쪽에 있고 폭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광도가 작은 놈은 C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 얼추 다 끝났지 뭐. B는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냐? 외계행성 B는 1.5에 위치해야 되는데 바운더리가 얘랑 똑같으니까 1.5에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치한다 맞고요. 니은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시간 같은 경우는 언제 길어진다? 중심별의 광도가 작을 때, 그래서 수명이 길 때,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유롭게 넘어갈 때. 근데 A는 C에 비해서 광도가 크죠? 그러니까 길지 않고 더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이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 행성의 반지름을 물어보는 거죠. 잘 보세요. 요 관계를 보시면 색깔 좀 다르게 요 관계를 보시면 이거 계산 또 안 해도 되죠? 그죠? C 또한 C의 행성의 반지름이 C의 별의 반지름에 비해서 10분의 1배라는 이 식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행성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BC,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B별에 곱하기 10분의 1을 하든 C별에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은 각각 스몰 b랑 스몰 c의 행성의 반지름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요 식이 동일하니까. 근데 애초에 지금 사이즈 비교를 했을 때 광도가 B가 더 크니까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B가 더 크겠죠. 그러면 더 큰 놈의 10분의 1을 하면 똑같이 작은 놈의 10분의 1 한 놈의 대소 비교가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억은 얘네 둘의 행성의 사이즈 비교를 할 때도 얘가 얘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보다 작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굿!